기업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벌써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부채가 너무 늘어나서 기업이 과연 이 상태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경기가 좋아지면 감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경기가 나빠지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무슨 얘기냐? 이번에는 부채가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채는 정적인 어떤 돈을 받아서 이제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어떤 정적인 요소에 해당된다면 대출은요 지금 받는 거잖아요. 동적인 요소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지금 현재 기업의 상태가 좋지 않다 이 말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제가 뉴스가 나올 때는 새로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의 사실을 끄집어내서 기사를 쓰지는 절대 않습니다. 제도권 언론은요. 제도권 언론이라는 것은 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신문을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소한 신고를 하는 곳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는 곳 이게 제도권인데 제도권 언론은요. 뉴스니까 과거 거를 끌어다 쓰지는 못해요. 새롭게 나온 것만 계속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새롭게 나온 뉴스를 보면 단편적으로 현재만 가르쳐 줍니다. 현재만. 그런데 정환진 TV는 그 현재를 분석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존의 언론보다. 그리고 그 뉴스가 과거에는 어떤 행적을 가졌는지를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망해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볼지 전망이죠. 전망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대기업도 파산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그게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제도권 언론에서 기사를 낸 거예요. 5년 반세 기업대출 전가율 무려 말입니다. 64.4%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어서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그죠? 만약에 좀 모자라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요. 내가 벌어서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이 5년 반세에 64.4%가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진짜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어땠는지 2018년에 1121조 3천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 1797조 7천억까지 늘더니요. 올해 또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면 1842조 8천억 원입니다. 6개월 사이에 말입니다. 아무리 적게 늘어나도 50조가 늘어났어요. 50조. 6개월 사이에. 그러면 1년 사이에는 50조만 그냥 그대로 갖다 베긴다 그러면 100조가 늘어나잖아요. 100조도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타나죠. 엄청나지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대출을 계속 받는다는 뜻인가요? 기업의 상황은요.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입니다. 기업 대출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에요.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런데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잖아요. 2018년에 1121조 3천억 원이 722조 5천억 원이 늘어나서 1842조 8천억 원이 됐다는 건 솔직히 말입니다. 저는 굉장한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은요.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대출을 왜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왜 받느냐가. 이게 대출을 투자하기 위해서 받느냐 아니면 기업이 연명하기 위해서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받는다 그러면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죠. 왜? 경기가 불황일 때 투자하면 언젠가 기업들 시각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전제가 따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나 하면요. 부채 비율이 너무 급속하게 많이 늘어요. 대출 받은 것 중에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대출 받는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IMF 배안이기 1998년 그때 기업 부채 비율이 108.6%였거든요. 올해 6월 말 비율을 보면 124.4%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대출이 늘어났다면 기업 부채 비율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왜? 투자가 끝나면 기업이 더 성장해서 벌은 돈으로 부채를 갚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갚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도 98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늘어난 수치가 너무 크고요. 2020년에 111.1%가 이게 뭐 순간적으로 2021년, 2022년 2년 6개월 사이에 늘어나도 13%가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우리 기업의 환경이 진짜 열악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금액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금액도 부채가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보세요. 2023년 2분기 2,705조 8천억 원이에요. 2017년 대비해 보면 59.3% 늘어났고요. 1,698조 6천억 원이 1,007조 2천억 원이 늘어나서 2,705조 8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명목 GDP라고 이야기하죠. 대한민국 국민이 생산하는 1년 동안의 총 생산 그거보다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1년 동안 생산하는 총액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잡거든요. 그게 GDP거든요. 그런데 GDP 대비해서 124.1%니까 그 금액이 2,705조 8천억 원이니까 GDP보다 월등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은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넘어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도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자, 이 와중에 자영업자라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버텨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이자 폭탄은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영업자들 엄청 망하잖아요. 개인사업자들. 지금 말입니다. 기업 원화대출 연체율을 보면 말입니다. 연체율입니다. 이자가 워낙 높으니까 연체율이 7월에 0.41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연체율이라는 것은 0.4, 0.5가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레드라인, 경고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0.41이에요. 0.41. 연체율이 말입니다. 연체율은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이 연체율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결국은 기업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빌린 돈은 많아요. 근데 경기는 안 돌아가. 당연히 파산이 일어납니다. 지금 파산이 역대 최고치잖아요. 솔직히.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보세요. 1034개입니다.
2022년 8월 대비해 보면 무려 54.0%가 폭증한 숫자예요. 진짜 엄청나게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속에 대기업 없을까요? 대기업도 저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게 확 좋아진다. 뭐 V자 반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나이키형이다. 저는 이런 것도 부정하거든요. 지금. 그냥 L자형이 당분간 계속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업 대출만 하더라도 1842조 8천억 원이니까 이게 뭐 명목 GDP에 근접하지는 않지만 명목 GDP가 2100조가 넘잖아요.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이 동적인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대출 부분 이것이 말입니다. 투자를 위한 대출보다는요. 이게 결국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대기업들의 파산도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기업에 저는 법인세 세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있다고 해요. 세수펑크가 뭐 50조가 났느니 60조가 났느니 이야기하지만요. 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요. 세수펑크는 더 커질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찔끔찔끔 법인세를 내릴 것이 아니라 왕창 법인세를 내려서 말입니다. 기업의 부담감을 확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경제를 잘 살린다는 말은 오히려 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까 솔직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그만큼 제가 봐서는요.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는 대기업도 무너진다고 보니까요.